안녕하세요, 수영인 여러분. 브레이크아웃 스윙의 진행자 남기웅입니다. 오늘도 물의 정령 주장훈 씨와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훈 씨. 안녕하십니까. 저번 주에는 장훈 씨가 많은 일이 있으셨죠? 대회도 다녀오시고. 네, 그랬죠. 네, 좀 어떠셨나요, 결과가? 저는 다 좋게 봤어요. 다들 잘하셨고, 음, 어, 일단 뭐, 많이 잘하신 분들도 있고, 네, 아쉽게 못하신 분들도 있고, 네. 그런데, 뭐, 이제 첫 시합이었으니까, 첫 시합 치고는 음,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좀 전체적인 아쉬움이나 전체적으로 잘했던 점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쉬웠던 부분 전체적으로. 네. 음, 기록이 잘 나왔어도 좀 음, 이렇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고치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팀 내 단합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팀 내 응원. 단합에, 예, 응원이든지 뭐, 어, 다 각자 너무 개인적으로 네, 움직인다라는 걸 이번에 느꼈고, 네, 잘한 거라고 하면 뭐 개인적으로 해서도 이제 그 본인만의 그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또 그게 또 그 나름대로 괜찮은 거라 음.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갔을 때 대회장에서 워밍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알려주셨나요? 뭐 이제 워밍업 시간이 이제 얼마 없고 사람도 많고, 어, 이제 그 일반 아마추어 선수들은 스타트를 많이 뛰어볼 그 경, 경함이 좀 적다 해야 되나? 약간 그렇거든요. 그쵸. 그래서 가면은 뭐 주구장창 스타트를 많이 뛰려고 하시는데, 네, 너무 많이 뛸 필요 없다. 조금 한 두세 개나 세네 개만 하면 된다라고 하고, 몸도 많이 너무 풀지 말고 음, 가볍게만 하고 올라오라고. 이제 예전에 제가 시합을 따라갔을 때 네, 몸을 너무 이제 심각하게 강하게 격하게 풀더라고. 어, 훈련하듯이. 예, 예.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드렸고, 그냥 쉴 때는 이제 돗자리에 누워서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라고 했는데 그걸 다 이제 못 하시더라고요. 어. 그러면 보통 워밍업을 뭐 한 몇 미터 정도 하라고 보내드렸나요? 그런 거 없고 그냥 가볍게라고만 이야기를 했고, 네. 다음에는 그냥 정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예. 그래서 뭐 제가 좀 오늘 아침에 게시물을 봤는데 음. 지금 이제 코디 밀러라고 평영 선수 장훈 씨는 당연히 코드밀러. 아실 거고 그 예. 선수의 루틴을 그 선수가 올렸어요. 보니까 네. 200m 정도 워밍업을 하고 음. 300m 3개 이건 야드인 것 같아요. 이 음. 얘네 기준은 금방 미터가 아니라 야드고 300m 3개를 하는데 25킥, 25 드릴, 25 스윙으로 하는데 그것도 IM으로 음. 네. 이제 그러면 백. 딱 300m가 되거든요. 네 종목을 아. 하면. 네. 75 곱하기 4니까. 네. 그다음에 50짜리 2개에서 3개를 한대요. 근데 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숨을 참고 그냥 이제 폐를 확장시켜 주는 걸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호흡을 참으면서 예열을 좀 하는 걸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25짜리를 8개에서 12개 정도. 예. 스피드의 변화를 주면서 언더워터 킥, 그러니까 자명이나 뭐 이런 걸 좀 레이스 템포 연습을 한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50짜리 3개 빌드업으로 하고 마지막 50짜리 하나는 레이스 페이스로 레이스 리듬으로 한대요. 레이스 페이스는 사실은 그렇게 끌어올리면 대회전에 좀 무리가 가고 레이스 리듬으로 하는 거고 마지막은 이제 다운을 좀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서 1500 야드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미터로 한 사람이 한 1300 미터 정도 되는데 네. 저희가 했던 루틴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대회장 가면 한 1500을 넘지 않으려고 했고 예. 이 정도 풀면 좋은 것 같다. 근데 이제 마스터즈 분들 같은 경우는 한 1000m 정도 하면 괜찮지 않을까. 훈련량이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네, 그래서 사실 대회장에서 워밍업 포인트를 잡는 거는 저는 이제 운동 생리학적으로 보면 이제 혈액순환을 위해서
좀 몸에 열을 올려주는 이제 워밍업은 당연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힘을 쓰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레이스 페이스나 레이스 리듬으로 짧고 그 다음에 개수를 낮춰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루틴으로 본인이 스케줄을 짜서 대회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장훈 씨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타트를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스타트도 사실은 하체에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각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스타트를 많이 뛰는 선수들도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스스로를 믿고 스타트 개수도 좀 줄여서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대회를 잘하는 선수들도 있고 뭐 물론 좀 대회에 이어서 그 확장된 개념으로 훈련 때도 잘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스포츠에서 이제 재능이냐 노력이냐라는 얘기로 많이 대화를 나누잖아요. 토론을 많이 하는데 장훈 씨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스포츠 말고 수영으로 한정지어서 일단 먼저 얘기를 해 볼까요? 재능이냐 노력이냐. 네. 수영은 수영은 재능. 재능이냐 노력이냐. 아, 저는 이거 제가 뭐 대답 답변이 어려우시면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어떤 재능을 노력 말씀하시죠? 쪼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부모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야 하는 것 같아요. 음, 솔직히 말해서 저희 어머니도 저를 낳으시기 전에 수영을 시작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아버지는 안 헉, 하셨지만 홀리. 예 네, 그리고 장훈 씨의 어머니도 수영을 즐기시잖아요. 지금도 바다 그죠, 수영을 뭐 좀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김우민 예, 선수도 아버지가 수영을 그냥 즐기는 셨던 맞아요. 걸로 알고 바다 수영도 있고 하시고,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울산에 예전에 수영을 굉장히 잘했던 저희 후배도 있는데 그 선수도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잘하다가 물론 이제 대학교 때 두각을 나타내진 못했지만 그 선수도 부모님이 아버지가 수영 선수 출신 그리고 누나가 수영 국가대표까지 네네네. 했던 네, 친구가 있고 예, 대부분 제가 봤을 땐 수영에서 지금 성적을 잘 내는 선수들은 예, 부모님 중 한 분이 수영에 대해서 경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기가 뱃속에 있든 그 전에 음, 있든. 예. 저는 그게 하나의 뭔가 아기를 잘 키우고 싶다면 낳기 음, 전에 음, 수영을 배워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음, 생각해요. 그래서 유전자, 재능이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쟤는, 노력보다는. 예. 어, 음, 저는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그 재능이나 노력이냐라고 했을 때, 음, 이 제일 중요한 게 제 생각에는 그 꾸준히 노력하는 것을 타고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음, 그 꾸준히 노력하는 것을 이제 타고나는 재능이 있는 것이 이거 이거로 봤을 때는 재능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뭐 노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성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격이. 성격, 예, 타고난 성격이 이 끈기나 뭐 의지 음, 될 때까지 하는 그 어떤 노력을 하는 그런 인내심 음, 그런 게 타고나야 되지 않나. 이게 재능인 거죠. 제 생각에는. 음. 예. 저희 저번 주 팟캐스트에서도 이런 거 비슷한 거 얘기했는데 연습용 음. 선수와 시합용 선수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근데 노력만 잘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스포츠를 잘할 수 있다,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조금 다른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대표팀에 있을 때도 물론 그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겠지만 저희 선배 중에 접영을 하셨던 분 중에 그렇게 막 대회가 다가오면 열심히 하셨는데 잘하셨던 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습량에 비해서. 아, 예.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렇죠. 아시잖아요. 지금 내 성함을 네네. 말씀 안 드려도. 예. 네.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좀 사실 유전자 차이가 굉장히 크다. 이게 조금 김 빠지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좀 유전자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다르게 말하면 마스터즈에서도 그분들이 빛을 발할 수 있지만
저희 팟캐스트를 꾸준히 들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훈 씨가 예전에 얘기해 주신 이제 열정이나 좀 미디어의 노출 그리고 학습으로 동기부여를 해서 마스터즈에서는 저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마스터즈에서도 예를 들어서 100m에 자영 100m에 50초 벽을 깨는 사람이 나온다고 하면 음, 한국에서도 많은 숫자의 마스터즈 분들이 그런 기록을 깨는 걸 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제가 봤을 땐 똑같은 선수들이 겪는 한계를 본인들이 스스로 긋는 느낌이기 때문에 다들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음, 때는. 음, 음. 그래서 저는 일단 스포츠에서는 좀 유전자가 많이 가야 되고 당연히 거기에 노력까지 입혀지면 이제 정말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겠죠. 네, 맞아요. 네. 이거 좀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네. 네, 그렇죠. 어려우면서 정말 좀 김이 빠지는. 음, 보통은 저희는 이제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저는 좀 당연히 유전자고 그게 이제 요즘에 NS 게임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유전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약물로 뭔가 조절을 하고 네, 수영복으로 조절을 해서 이제 세계적인 기록을 깼잖아요. 50m에 일단은. 물론 그 선수도 21초 선수였고 뭐 그런 걸 떠나서 근데 애초에 그런 몸에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부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하면 노력으로는 당연히 이길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비슷비슷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노력으로 좀 뚫을 수 있지만 그게 한계성은 좀 명확히 존재한다라고 저는 좀 그러니까 저희처럼 저희를 넘어서는 남기훈과 주장훈을 넘어서는 선수들은 저희보다 더 재능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둘이 운동을 한 노력을 한 걸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 네, 그럴 수가 있죠. 저는 음, 그렇게 또 생각을, 그것도 동의를 하고, 네, 그 저병했던 선배 형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 선배가 잘했던 게 뭐냐면, 이 본인에게 집중을 되게 잘해요. 아 뭐, 맞아요. 유전자라든지 뭐 재능, 노력 이런 걸 다 떠나서, 음, 음. 자기가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잘 아는 사람이었고, 아 그 맞아요. 메타인지라는 게 되게 그 자기 객관화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음, 그런 것에서 이제 본인이 뭘 하면 여기서 지금 이 상태에서 뭘 하고 뭘 해야지 내가 시합 때 뭐 잘하겠구나 이런 거를 알고서 하는 느낌, 알고서 하는 음, 느낌으로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눈에 보이게 이제 하던 형이라 할 때 하고 뭐 안 할 때는 안 하고 근데 할 때는 좀 뭔가 좀 진짜 뭔가 몰입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맺고 끊음이 완전히 확실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시합 본인이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음, 사람이 좀 되는 느낌? 음, 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조금 뭐 위안이 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뭐 마스터즈 분들이 뭔가 힘이 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어느 영역을 넘어서고 나서의 기록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음, 사실 어느 정도의 영역까지는 노력으로 무조건 저는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음, 네, 그러니까 일정한 기록에서 벽에 부딪히는 경우는 사실은 이제 선수들은 그런 부침을 많이 겪는데 음, 마스터즈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기록을 그만큼 도전할 만하다. 음, 본인들이 조금 더 시간을 투자를 한다거나 더 뭔가 극복을 해낸다고 하면 더 기록을 줄이실 수 있고 더 잘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장훈 씨가 종목을 다시 고를 수 있다면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예. 그래도 평양을 선택하실 건가요? 아, 아, 어렵네요. 왜 어렵죠? 뭐, 이제 저는 요즘 저병이 좀 쉬워 보이더라고요. 저병이 예, 어, 단순하고, 네. 뭐 어떻게 하면 될지 이제 느낌이 와요, 그냥. 평형은 되게 근데 깨달음을 좀 늦게 얻으신 거 아닌가요, 지금? 그것도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상태에서 이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야기지, 네.
그냥 어릴 때는 이제 종목 선택에 이제 그런 자유가 좀 부족하기도 했고 그냥 그때는 뭐가 그쵸. 평형이 그냥 좀 그나마 제일 재밌었어요. 그 나머지 어, 종목보다. 그렇죠. 어릴 때 음, 뭔가 평양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음, 다른 종목들보다. 평형이 제일 음, 저는 만약에 종목을 다시 고른다면 네. 저는 자유형이 좋은데 어우, 저는 200m까지 절대 안 할 거예요. 단거리 무조건 단거리 선수. 단거리만. 네, 그러니까 성적을 떠나서 내가 잘할 수 있고 못하고를 떠나서 다시 고를 수 있다고 하면 그냥 단거리를 할 것 같아요. 뭐 선수 생명도 솔직히 좀 긴 것 같고, 음, 네. 그리고 내가 좀 이건 뭔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긴 거리를 한다고 연봉이 더 높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메달 색깔로 연봉이 결정이 되는 건데, 네. 아 이게 막 100m, 200m 그 죽음의 그것보다는 찰나의 순간에 끝나는 게 아쉬움이 좀 있어도 단거리를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자영 50m나 뭐 접영 50 뭐 이렇게 딱 그 스프린트 선수들이 뛰는 종목으로. 그렇죠. 네. 아 100m, 200m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네. 네. 사실 50m 같은 경우는 리듬이나 템포가 좀 잘 맞으면 이게 잘 안 맞아서 기록이 안 나오지 어쨌든 좀 일정하게 나이가 먹어서도 나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기록이. 예. 근데 100m, 200m 같은 경우는 기록이 엄청 달라지는 게 느껴지니까 제가 못해서 그런 거겠지만 당연히 좀 그게 좀 전 단거리를 다시 고르고 싶어요. 아, 어, 단거리도 어렵네요. 어려운 대답이다, 이건. 예. 네. 장훈 씨도 예전에 평영 200m까지도 하셨잖아요, 고등학교 때. 저는 원래 평양 200 선수죠. 네. 예. 근데 50으로 결국엔 전환을 하신 거고. 그게 패착의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래요? 네. 한국 신기록까지 깼는데 패착이 요인이다. 원래 근데 200을 베이스로 할 때도 네. 뭐 국가대표 선발전 해도 뭐 1등 아니면 2등을 했었으니까 50m를 음. 나는 그 원래 이제 계속 해오던 대로 했었어야 네. 200m 베이스에 훈련을 하고 그렇게 했었어야지 계속 50도 계속 롱런으로 이제 했었을 것 같아요. 부상도 없었고. 어. 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해에 이제 제가 한국 기록 세우고 이제 대표팀에 들어갔을 때 네. 제가 이제 50으로 들어온 거니까 단거리 훈련만 계속 시키더라고요. 저는 좀 지구력 훈련을 많이 하고 뭐 거기에 이제 베이스를 맞춰서 음. 조금씩 이제 속도를 올리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인데 그런 걸 아예 빼고 파워 훈련만, 속도 훈련만 하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어. 어떤 게 있었냐면 USRPT라고 음. USRPT, U, USRPT는 울트라 쇼트 레이스 페이스 트레이닝. 이거 마이클 앤드루라는 미국의 선수 아버지랑 네. 이제 마이클 앤드루라는 선수가 이제 많이 하는 트레이닝인데 25, 16개, 30초 어. 사이클 레이스 음. 페이스. 음. 그럼 만약 내가 뭐 평영 100에 1분 빵빵 초다 네. 하면은 그러면 그거를 이제 초를 그 25씩 나눠요. 나누면 15초가 어. 되잖아요. 네. 15초 안으로 약간 15초, 14초, 13초씩 이렇게 다니는 연습을 하는 건데 음. 이거 하고 막 근육도 다치고 허리도 너무 다치고 강한 훈련이긴 하죠. 아니 좀 뭔가 안 맞더라고요. 뭐 제 몸이랑. 예. 그래서 많이 다치고 이 이후로 이제 허리 수술도 하게 되고 어. 뭐 그런 이제 부작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이제 그 원래대로 이제 동계훈련 때 많은 연습을 가져가고 거기서 이제 줄이면서 이제 속도를 올리는 그런 것들을 했었어야지만 됐는데 그 해는 완전히 이제 말아 먹었었죠. 결국엔 그런 거잖아요. 내 몸이 지금 뭔가 이제 지근과 속근으로 나눈다고 하면 지근이 지구력 근육이고 음, 속근이 이제
파워에 대한 근육인데 음, 지근을 평상시에 많이 쓰면서 유산소적인 훈련을 많이 하다가 그 음, 다음에 근전환이라고 사실은 뭐 얘기가 많지만 음, 근전환을 하는 그러니까 음, 파워로 전환을 하는 시기를 가져가는 게 맞는데 음. 늘상 파워를 가져가는 것만 하다 보니까 근육이 적응을 못하고 부상을 입고 네, 신경까지 이제 좀 뭔가 손상이 오는 맞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신 네, 거잖아요. 맞아요. 정확하네요.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코치의 잘못이 큰 것 같아요. 그 훈련이 안 맞는 것보다는 회복 주기가 좀 길어야 되는데, 네, 지금 말씀해주신 훈련은 되게 강한 훈련인데, SP3 훈련인데, 휴식 시간이 긴 것도 아니잖아요. 25짜리 16개라고 하지만.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를 자주자주 가져간다는 건 좀 그 훈련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분이. 그냥 실험을 네. 당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좀 그런, 그런 그런 것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실험을 당했던, 네. 왜냐면 또 저는 이제 또 하면은, 시키면 또 네. 열심히 못 할 수가 없거든요. 성격상. 또 그렇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뭐, 대퇴 직근 뭐, 파열되고, 갑자기 허리 디스크, 로봇인가요? 와, 미치겠더라고요. 시합 주 때, 몇 회 정도 그렇게 가져가셨나요? 뭐, 그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네. 기록이 점점 뒤로 가더라고요. 계속. 아, 50m인데도 막 2초씩 뒤로 가고 장훈 씨도 저와 똑같은 경우를 겪으셨네요. 저 대표팀 1년차 막, 기억나시죠? 네. 그런, 뭐, 100짜리도 갑자기 막 3, 4초씩 뒤로 가고, 네. 뭐, 200이라고 하면 뭐, 7, 8초씩 뒤로 가고, 갑자기. 어. 근데 저도 똑같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대표팀 1년차에 자영 100m가 49초 나오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저가 단거리 파트에 배정을 받았잖아요. 자영 단거리 파트. 네. 그 당시엔 자영 장거리 파트, 자영 단거리 파트, 평영, 배영 뭐 이런 식으로 저병 이런 식으로 파트가 나눴잖아요. 거의. 음, 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단거리로 배치를 받고 음. 그분이 저한테 너는 수영을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연습 때 하나 당기면 진짜 밑에서 51초, 100m 51초 나오고 그랬거든요. 음, 네, 그 정도로 그때 수영이 너무 잘 됐는데 영법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음. 그러고 저도 50m에 1초, 2초가 뒤로 가고 100m는 죽을 듯이 해도 1, 2초가 뒤로 가고 200m 같은 경우는 3, 4초가 뒤로 가더라고요. 저는 영법을 손댄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음. 근데 이제 훈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주기화를 넣어서 강한 강도를 들어가면 그 다음 날은 테크닉 훈련이나 회복 훈련을 하고 뭐 주 2회나 1회 정도를 강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좀 그런 게 되게 좀 많이 아쉽죠. 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훈련을 이제 그렇게 트레이닝을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 맞아요. 뭐, 이제 영법 가지고 이제 너무 터치를 음,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음, 어, 사실 솔직히 제 어떤 그 운동이 철학이 있다면은 일단 체력이 우선이에요. 그 테크닉보다는. 어, 네. 그래서 아우, 예. 끔찍하네요. 끔찍해. 그게 일단 이제 기본 바탕이 되어야지 기초 체력이 음, 어떤 것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했을 때 뭐 USRPT나 뭐 그런 영법이나 이런 걸 조금씩 고쳐 수정해 나가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지 맞아요, 맞아요. 그건 잘못됐던 훈련 방식이었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미식 축구 같은 경우도 경기 시간이 되게 길긴 하지만 네. 개개인의 선수들이 그러니까 플레이하는 시간은 좀 매우 짧거든요. 플레이 음. 시간이. 네. 진짜 십몇 초. 그러니까 음. 걔네는 거의 무산소 운동만 하는데 네. 그 선수들에 관련된 훈련 주기화표를 봐도 음. 지금 장훈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겨울에는 지구력 시기 음. 그러니까 운동 강도를 약하게 해서 유산소성 운동을 하고 네. 대회로 가까워질수록 파워 운동을 하는 훈련 주기를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렇죠. 장훈 씨가 해주신 얘기가 맞아요. 훈련 자체는 유산소가 기본이 돼야 기초 체력이 기본이 돼야 그다음 무산소로 전환도 하는 거고 당연히 무산소가 너무 떨어지면 무산소 훈련도 해야 되지만 음. 뭐 길게 계속 무산소 훈련만 가져간다고 하면 당연히 수영에선 더 안 좋죠. 그렇죠. 아무리 짧아도 평영 같은 경우는 25초 이상이 걸리는데 음.
예. 좀 그런 게 많이 아쉽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아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 그쵸. 네, 근데 이제 밥 보먼 코치 같은 경우는 마이클 펠프스 선수를 하다가 이제 지금 마샹 선수를 맡고 있잖아요. 네, 매운맛이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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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보면 뭔가 좀 스페셜을 가져가는 코치들이 있는 것 같고, 외국에는 나는 저병을 할 거야 아니면 뭐 IM을 할 거야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치들이요? 네, 뭐 이제 저 좀 그렇게 코치를 잘 선택을 해서 길게 가져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은퇴까지 그대로 마이클 펠프스 선수처럼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저희처럼 뭐 대표팀 들어가면 코치가 바뀌고 실업팀 가면 뭐 코치가 바뀌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아쉽다거나 아, 아니면 뭔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거나. 시스템 바뀌어야죠. 음, 이제 선수의 그런 퍼포먼스나 이제 심리적인 것에는 되게 그런 변화들이 상당히 민감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민한 문제고. 그쵸. 근데 그것을 억지로 이제 강제로 선택권이 없이 이제 변화를 주려고 한다면 분명히 이제 그 불안한 심리가 생길 것이고, 음, 뭐 그런 이제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 만약에 코치와 잘 맞는다면 무조건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뭐 원래 하던 스타일대로의 그 안 맞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어 되게 뭐 좀 그거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확실히 생각을 해요. 저희 나라 시스템에서 지금. 최근에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음, 이제 대표팀에 들어가면 이제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네. 원래 하던 선생님이 있을 거고 원래 하던 스타일이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또 선택을 해야 되나 보더라고요. 요즘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요즘에는 그래도. 그래서 음, 나 어디 팀에 무슨 선생님 파트 가서 훈련하는 게 좋을까? 이런 일생일대 고민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그 한 해의 그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아쉽네요, 예, 그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네, 클럽팀 문화가 되게 강하고, 이제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실업팀보다는 기업의 후원으로 음, 보통은 이제 일단 다 대학에 진학을 한 후에, 뭐 코카콜라면 코카콜라, 야쿠르트면 야쿠르트 이런 곳이나 기업, 그러니까 지역의 기업이 선수 개개인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대학 리그가 정말 강하고 재밌고 응원 문화도 다양한 건데, 어 그리고 대표팀도 똑같대요. 코치와 함께 소집이 되는 음, 방식으로 음. 국제 경기 전에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일본도 보면 보통 이제 코치가 한 명이 그대로 이어지는 맞아요. 시스템이죠. 네, 맞아요. 코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도 장훈 씨의 말에 너무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코치가 자주 바뀔수록 일단 훈련 스타일에 적응하는 데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일단 영법에 손을 좀 많이 대는 것 같아요. 그걸 네,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음, 당연히. 그래서 저는 마스터즈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자기와 맞는 사람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고, 맞다고 생각되면 뭐 유튜브나 인스타에 되게 좋은 정보들이나 잘못된 정보들이 많지만 그분을 믿고 가는 것도 좋다. 이 정보 저 정보가 막 섞여 버리면 되게 자기 수용을 못 찾을 수가 있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자이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턱을 당기라고 보통 말씀을 안 드려요. 음, 근데 이제 잘하는 선수들 중에서도 일본 선수들을 보면, 뭐 하기노 고스키 같은 선수들 보면 이제 호흡을 하고 다시 유선형 자세로 들어왔을 때 턱을 약간 당기는 자세가 나오는데, 음, 일반인 분들이 그렇게 해버리면 어깨가 가라앉거나 스트림라인이 무너져서, 저는 보통은 턱을 살짝 들어서 살짝만 편하게 두고 사선을 보라고 하거든요. 음, 정면, 약간 정면. 음. 그렇게 되면 목이 딱 중립 자세인데,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처음 배우시면, 자기가 이제 강습 시간에 다른 강사분은 턱을 당기라고 말씀하시던데, 이건 어떤 게 맞는 거냐 이러는데,
저는 사실은 취사 선택하라고 해요. 본인한테 잘 맞으시는 거 가져가라고. 네. 근데 저는 일단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저한테 레슨을 배우시거나 하면 저는 무조건 턱을 당기는 거는 지향하는 편이라 그런 것도 좀 완전 스타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소한 거에서 영법이 완전 달라지고 훈련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마스터즈 분들도 뭔가 본인이 잘 맞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한번 믿고 가는 것도 좋다. 맞아요. 예. 뭔가 하다 보면 그 코치가 뭔가 배우는 게 비슷하고 쪼끔 달라 보일 수 있는데 수영이라는 종목은 가면 갈수록 디테일한 걸 봐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쪼끔 더 완벽하게 그 사람이 원하는 영법을 구사하려고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이렇게 '어 잘 되네.'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물을 쪼끔 더 묵직하게 잡는다거나 기록을 쪼끔 더 줄여 본다거나 그 영법으로. 예. 그런 걸 하시다 보면 되게 잘 맞을 거다. 근데 이 사람 저 사람의 좋다는 얘기 다 듣고 수영을 뭔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섞어 버리면 수영이 되게 재미가 없어질 거다. 내 수영이 계속 뒤로 가는 것 같고. 예.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 여러 사람들이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본인이 뭐 만약에 영상을 올린다든지, 나 이런 거 어떤 거 같아? 오늘 찍은 거 내 영법 어떤 거 같아? 요즘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시켰어. 음. 뭐, 근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 좋은 거 같아. 근데 모르겠어. 잘 이게 맞는 건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음. 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뭐 여러 영상들을 찾아볼 수도 있고, 뭐 음.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다음에 맞는 말이 이제 기훈 씨가 하셨던 말이 지금 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하든지 계속 밀고 나가는 게 음.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음.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단계를 위한 지금의 과정을 이제 이렇게 시킨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복합적인 것들을 이제 녹여가지고 뭐 이제 이야기한 걸 수도 있는데, 뭐 개개인마다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턱을 좀 음. 당기는 게 나을 것 같은 분이 있을 수가 있고, 이 사람은 맞아요. 턱을 좀 열어야 될 것 같은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아예 이 사람은 더 머리를 들어서 지금 당분간은 이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맞아요, 맞아요. 이제 저희가 보이는 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당분간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뭐 반박을 하시거나, 뭐 다른 사람들은 이게 이상하대요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아 그쵸. 저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릴 때는 저는 그, 그 전이랑 그 지금이랑 그 다음 단계를 위한 것까지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음음. 이제 뭐 이제 저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거고, 뭐 다른 분들도 또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배우고 있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 선생님에게 뭐 100%는 아니더라도 좀 믿고 연습을 하는 게 저는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예,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저도 딱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단 신뢰를 가지고 음, 뭔가 내가 이상하고 잘 안 맞다고 생각되면 다시 그분하고 얘기를 해서 바꿀 수 그렇죠. 있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남들이랑 이야기하는 예. 것보다는, 그죠? 그쵸. 네, 그게 뭐 제대로 된 본인이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는 코치라고 하면 네,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또 주실 거예요. 아니면 "원래대로 그렇죠. 해 봐라." 그렇죠. 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는데 다음 스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쪼끔 무리한 동작을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영상을 찍어서 비교를 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꼭 뭐 개인 레슨이나 훈련이 아니더라도 그냥 강습 시간에서라도 지금 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담당하시는 분과 얘기를 한번 더 해 보시는 게 좋아요. 예. 보통 수영장 가면 이제 막 자유수영 하시다 보면 연예인에서 거기에 이제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한 마디씩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있죠. 예. 네. 그 좀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수영의 경력이 오래됐다고 꼭 잘하는 건 아닌데
그분들이 한마디씩 이제 거드시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영법을 바꾸신다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전문가와 예. 상담을 해보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한창 선수할 때 네, 자유수영을 이제 동네로 갔는데 네, 평영을 하는데 네, 옆에 그 어떤 어르신 아저씨가 좀 오래 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선수인데 저보고 아, 평영 너무 좋은데 이것만 좀 고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그게 뭐였냐면 한 호흡을 하지 말아보래 한 번은. 그러니까 성형을요? 한 번은 머리를 박고 한 번은 들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해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저는 또 거기서 뭐 반박하기도 싫고 그냥 보여줘야겠다 해가지고 새로운 수영이 나올 예, 뻔했는데 아, 예. 아쉽다. 그래서 한 번 머리 접영하듯이 머리 박고 한 번 음, 올라오고 이걸 한 바퀴 했거든요. 그때 아주 아주 네.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좋다고. 아니 고개를 평형이 상체가 들리는데 고개를 펴는 게 더 안 좋은 동작이 아닌가요? 뭐 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긴 하죠. 근데 네. 여러분 반드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일단 틀을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데 저는 그때 아 그러면 그런 분들의 말을 듣는 게 좋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들어서 뭐 이거 좀 이거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 거는 좀 이제 좀 내버려 이제 내 걸로 흡수를 하고 뭐 네. 아닌 것 같은 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저 약간 그런 엄청 신박한 그런 역시 이런 것도 있구나. 약간 그런, 그러니까 옆에서 훈수를 두시는 분이 네. 그런 틀을 깨는 어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거죠. 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창 선수할 때. 예, 네, 좋았어요. 저는 예, 평형을 알려드릴 때 요 몇 주 사이에 장훈 씨 그 한국 신기록 깬 걸 많이 보여드려요. 어, 하체가 가라앉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홀리. 네, 그래서 그걸 되게 많이 네. 보여드리는데 그렇게 한 번 호흡하고 한 번 참는 걸 했으면 제가 못 보여드릴 뻔했네요. 아, 저는 근데 단 네. 한 번도 호흡을 참은 적이 없어요. 무조건 어, 메스트로크 호흡을 다 하고 그거는 그때 그니까요. 네, 잠깐 이제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그렇죠. 하시니까 해본 거지. 그래서 저는 예,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거지만 장훈 씨의 평형 그 영상이 저는 정말 좀 좋은 교보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많이 보여주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보통은 그런 걸 보고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 딱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예, 그 이제 뭐 이게 좋아서 따라 한다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선수가 굉장히 자기가 닮고 싶은데 그 영법을 구사를 하고 싶다든지 그런 것도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은 것 같고, 예. 어쨌든 장훈 씨가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저는 일단 안 보여드렸을 것 같다. 안 했죠. 안 했는데, 예, 당연히 안 했겠지만, 네네네.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좋은 교보제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좀 아쉽게도 저희가 이제 좀 어두운 얘기로 들어가면 네, 수영계 파벌이나 체육계 파벌이 좀 있었잖아요. 있죠. 어디가나 있죠. 예, 저는 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장훈 씨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표팀에 들어가셨는데 음, 저도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자유형으로 고향에서 200m 1등을 했었는데 맞아요. 다른 선수가 대표팀에 들어갔어요. 아, 네, 저는 상비군에 있고 음, 네, 정말 좀 이상한 경우를 많이 겪었고 그리고 전 최종적으로 한 2015년 2월에 대표팀 선수촌에서 나왔는데 음. 제 발로 나온 게 아니라 그때도 되게 이상한 이유로 나왔어요. 박태환 선수가 자유형 100m, 200m, 400m까지 한국에서 랭킹이 1위기 때문에 그 선수는 일단 입촌을 안 하잖아요. 박태환 선수는 입촌을 하지 않았고 그 선수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선수도 일단은 안 뽑고 보통은 1, 2위를 뽑아서 선수촌에 입촌을 시켰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영 50 선수와 자영 1500m 선수만 입촌을 시켜서 저는 랭킹 2위였는데도 불구하고 선수촌에 못 들어갔어요. 아, 마지막에는. 그래서 전 대학교 3학년 때 선수촌에 나와서 그때부터 하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아,
네, 저는 되게 이상한 경우를 많이 부침을 좀 많이 겪었어요. 그런 이유와 세계 선수권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이제 그 선발전에서 1등 하면 보내준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뭐 당연히 이제 한국에서는 투자하는 만큼 나와야겠지만 제 실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갑자기 세계 랭킹 얘기를 들면서 자유형 저를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저는 좀 이상한 이유로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대표팀도 많이 그런 식으로 좌절을 겪었고 고등학교 때는 그런 식으로 여러 번 자, 겪었고 선수촌 나온 것도 그런 식으로 겪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국에는 돈 받은 걸로 터졌잖아요. 맞아요. 근데도 저는 되게 아쉬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계 파벌이나 수영계 파벌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장훈 요즘은 씨는 좀 어떻게 요즘은 생각하시나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때는 진짜 있었어요, 그런 게. 그래서 기용 씨가 좀 더 잘하는 선수였고 어, 더 유명하고 어, 그런 선수인데 저랑 그때 동시 입촌했던 선수도 뭐 그렇게 뭐 훌륭했죠. 훌륭한데 기용 씨가 좀 더 저는 훌륭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거기서도 이제 2011년 고양체전에서도 기웅 씨가 뭐 1등하고 뭐 다 잘하고 그랬었는데 다른 선수가 뽑히고 맞아요. 예. 거기서 이제 특정 팀에 있는 내 선수였죠? 특정 팀 그 팀이 문제였어요 원래. 네, 그래서 네, 그 팀이 이제 좀 그 실세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대한수영연맹의 실세의 그 라인에 있는 팀이었어가지고 국제 대회나 뭐 상비군이나 국가대표 이제 팀 이제 뭐 뽑는 기준에서 좀 더 우위를 가져가고 선발을 음, 좀 더 약간 편파적으로 쉽게 이제 좀 더 많이 선발을 하고 그런 게 되게 심한 시절이었어요. 그때가 딱 네, 맞아요. 그 팀이 뭐 듣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는 그 팀에 있던 라인에 위에 있는 이 실세 라인이 이제 안 좋은 그 비리로 인해서 이제 좀 터지고 음, 뭐 한동안 이제 수영계가 어선했다가 뭐 이제 잘하는 선수들 이제 황선우 선수, 뭐 김우민 선수 생기면서 요즘 좀 자리를 잡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쵸. 네,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랑 비슷할 수도 있고, 네, 뭐 어딜 가나 이제 음, 체육계에서는 파벌이 되게 심한 편인데 수영은 음, 그런 게 있었고, 뭐 유도 같은 경우도 되게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태권도도 뭐 음. 있고, 뭐 뭐 레슬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네, 뭐 다, 네. 진짜 뭐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죠. 이걸 어떻게, 예,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게 장훈 씨도 똑같을 거예요. 인천 아시안 게임 때 메달을 땄는데 음, 돈이 안 들어와. 아, 돈이 안 들어와서 결국에는 그 박태환 선수가 도핑에 걸리면서 같이 이제 대회를 뛴 저희도 예, 어쨌든 피해를 네, 봤잖아요. 이제 메달이나 이런 거를 회수를 했는데 받은 게 없으니까 음, 돈도 안 뱉어냈어요. 저는 음, 그 당시에. 음, 네. 근데 분명히 언론이나 어디에는 뭐 단체전 선수는 얼마를 받고 아, 개인전 선수는 얼마를 받는데 나는 100원 한 푼 못 받아. 어, 그런 것도 진짜 체육회에서 되게 웃겼어요. 그 당시 체육회는. 거기 그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박찬 선수가 그 전에 이미 도핑을 걸렸었대요. 저기 펜팩에서. 아, 진짜요? 알고 있는 상태로 시합을 뛰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모르셨나요, 와, 혹시? 그건 좀 배신감 드는데요, 네, 저희한테?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상태로 이제 시합을 했어요. 그래서 기록이 잘 안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영향이 있었다라고 아, 이야기를 하고, 좀 화가 네, 나네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펜퍼시픽이 그때 2014 펜퍼시픽 근데 안 뛰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 거면 왜 그랬을까요? 2014년 8월 25일이네요. 8월 25일.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네, 아시안 게임이었는데. 그렇죠. 이때 이미 걸렸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어, 말씀해주신 그 사실이 맞다고 하면 네.
전 새로운 사실을 안 거예요, 지금 거의 10년 만에. 근데 그렇게라고 하면 몰랐어요? 진짜로? 저는 정말 몰랐고 좀 많이 화가 나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 메달이 없음으로 음, 인해서 어디 대학원 진학이나 이런 거 할 때 사실은 이제 국가대표 선수 출신들한테 지원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음. 대학원 진학 장학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떨어진 경우도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에 성적 조회가 안 돼서 그런 좀 사소한 제가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은 조금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아니 않네요. 이게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 게임 기간에 받은 세 차례 도핑 테스트에는 모두 음성 반응이었습니다. 음, 예, 그 전에 걸린 거구나. 예. 참 아쉽네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장훈 씨도 그러면 그 당시에 홍계영으로 동메달에 따고 돈을 못 받으셨겠네요. 예. 16회 일처리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박태환이 약물 투여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도핑 테스트를 받을 수도 있는 팬퍼시픽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을 것. 어, 음. 결론적으로 몰랐다는 얘기 아닌가요, 본인도? 저는 몰랐다는 건 사실 솔직히 말해서 네.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냉정하게 말해서 그렇긴 예, 하죠. 이제 선수촌에 있으면 도핑 교육을 엄청 많이 예. 오잖아요. 네, 막 가끔씩 도핑 테스트도 하고 선수촌에 있으면 특정한 날을 지정을 해서 그러면 이제 카다에서 직원분이 나오셔서 저희 선수들한테 대표적으로 일단 도핑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당연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면책 특권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당신들은 이런 약물을 맞을 때는 면책 특권을 사용하거나, 뭐 치료 때문에 하거나, 뭐 할 때는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나오는 게 스테로이드랑 뭐 남성 호르몬 계열의 딱 특정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일단은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 선수가 그런 게 좀 그렇죠. 그거죠. 이 기사 찾아보면 있어요. 저기 박태환은 7월 29일 한 병원에서 주사 내비도를 맞았다가 9월 3일 채취한 소변 샘플에서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되었다. 근데 샘플 음. 채취 열흘 전인 8월 23일 전지훈련지 호주 팬퍼시픽 대회 3분 43초 1호로 기록 우승했다.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아시안 게임이었죠. 음.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기록이 어떻게 돼 있냐면 7월 18일에 MBC에서 3분 44초, 음. 29일에 이제 자영 네, 400m. 주사제 레비도 29일에 맞았음. 8월 음. 23일에 팬퍼시픽 3분 43초 1호 금. 이제 그러고 그 9월 초에 이제 샘플에서 양성 반응 보이고 9월 23일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3분 48초 갑자기 플러스 5초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음. 퇴색이 된 거죠. 이제 기록이 음. 그 약물 음. 탓에 기록이 이제 그 걸렸다는 사실에 아마 동기가 많이 그 저하가 됐을 것이고 이거 근데 제가 그때 제 생각인데 음. 이때 당시에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출전을 안 할 수는 없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왜냐면 음. 그 상징적인 대회였어요 그 수영장 이름도 박태환 수영장이었고 맞아요. 우리나라 수영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이었고 음. 그래도 뭐 기록이 안 나온 거는 좀 아쉽긴 했는데 뭐 기록이라도 음. 좀 이 형이 좀 해가지고 잘 났었으면 음. 좀 어땠을까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거 뭐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음. 네 뭐 이제 알고 뛴 거예요. 인천 아시안 게임은 네 전 처음 알았네요. 음, 오늘 이 얘기를 나누면서. 몰랐군요. 저는 원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당시에 뭐 여러 일이 네, 있었고 뭐 지금도 그렇게 제가 뭐 좀 작은 피해를 볼 때 말고는 뭐 아쉽진 않은데 좀 뭐 그 메달을 가지고 뭐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음, 좀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뭔가 퇴색이 된 느낌이긴 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공식적으로는 당연히 소중한 기억이긴 한데 뭔가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박탈을 한 거잖아요. 저희도 그죠. 포함해서. 네, 그래서 좀 뭔가 그런 점이 퇴색이 된 것 같아서 아쉽다. 그때 저는 그래서 수영계 파벌이 되는 게 좀 아쉬운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사실. 것도 있고
네. 그 시기가 좀 약간 너무 뭐랄까 어수선했어요. 항상 2013, 14, 맞아요. 15 이때. 예.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대회를 뛰러 갔는데 대표팀 몇 명이 못하니까 갑자기 경기 중단시켜서 대표팀 다 소집해서 선수들 갑자기 아니 경기도 마음대로 중단시키고 대회 준비하는 선수들 모아서 너네 이딴 식으로 아, 갑자기 한 명 바로 퇴촌시키고 예, 기억나시죠? 네. 살쪘다, 그 자리에서 살쪘다고. 특정 한 명이 예, 특정 한 명이 야 너 짐 싸서 나가 이러니까 정말 그 후로 퇴촌당하고 좀 재밌었다. 네. 네. 갑자기 경기도 막 중단시키고 와, 씨.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은 완전 어리둥절했을 거 아니에요. 대표팀은 당연히 우리 때문에 정지시켰다. 그 사람이 열받아서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냥 일반 대회를 준비하는 선수들이나 학부모들은 갑자기 대회가 왜 중단되지? 전광판 고장 났나 이랬을 텐데 그래. 갑자기 대표팀 수영장 거의 한가운데서 집합해서 음. 정말 진짜 파벌의 끝이었어요. 어떻게 언론에 안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이런 게 행위가. 좀 너무 어둡다. 어두운 면이죠. 네, 네. 아닙니다. 예, 장난 아니었는데 그때. 아, 음, 그래서 약간 살얼음 판을 걷는 느낌이긴 예. 했죠. 다행히도 그때 그 대회에서는 저는 조금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서 성적이. 그러니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이제 49초가 나온 이후로 빠꾸를 했는데 1등을 했어요. 뭐, 씨. 그래서 문제가 없었다. 잘하면은 네. 우리는 뭐, 우리만 잘하면 돼 그냥. 그러니까 약간 혼나네? 어 분위기 안 좋네. 약간 이런 그냥 느낌이었지. 우린 이제 이기적이지만. 네. 뭐 혼나 뭐 그냥 그런 점에서 멘탈이 좀 좋았죠.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냉정하게 말해서 남일처럼 그 사람이 퇴청당했어? 진짜? 그래서 그랬대? 하고 끝. 야, 이거 좀 잘해야겠다. 약간 이런. 맞아, 맞아. 그게 끝. 예, 막 그 사람한테 가서 괜찮아요 이런 거 없음. 예. 네, 저희끼리 그냥 큰일 났네. 분위기 완전 이상해졌네 형이 이러고. 또 이게 전화 기용 씨는 또 지방 출신이라 좀 그런 맞아요. 게 뭐 그런 거죠. 적응이 되어 있는 거죠, 뭔가. 예. 아, 이렇게 야, 큰일 났다. 약간 이러면 바로 야, 우리 잘하자. 약간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그리고 저희가 부산 최고를 예, 나왔잖아요. 부산 체육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선 너무 흔한 일이라서 예. 그런 게 네, 아, 약간 특정 누군가가 갑자기 뭔가를 멈추고 모으고 이런 게 너무 흔한 맞아. 일이라 성과주의의 완전 끝인 학교였기 맞습니다. 때문에 저 그거는 네, 좋았어요. 저희는 잘했기 예. 때문에 냉정하게 말해서 좀 맨날 하시는 이기적이지만 말이 열심히는 다 한다. 하지만 뭐 잘해야 된다. 결국엔 잘해야 된다. 저희 맨 감독님 저희 감독님 이제 끝나고 이제 종례할 때 오늘 맞아요. 열심히 다 잘했다. 열심히는 근데 다 한다. 결국엔 잘해야 된다잉. 아무튼 말투도 어, 또 진짜 약간 그리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수고했다. 그리고 그런 분도 계셨잖아요. 저희 부의 감독님은 아니었고 부산 체육고등학교의 투척부에 이거 있으셨던 어, 분인데 오,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쉬는 시간에 배가 너무 고파서 학교 앞에 있는 매점을 막 이제 체육 고등학생들이 일반 고등학생들과 같이 몰래 이렇게 나갔다가 먹고 들어오는 길에 장훈 씨와 저는 예를 들면 빨리 들어가라 빨리 들어가라 지금 수업 시작한다 음, 이랬으면 조금 성적이 안 나오던 다른 부 어, 친구들한테는 특정 특정 단어를 이거 사용하면서 얘기해도 돼. 운동도 못하는 어, 것들이 빨리 들어가.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예, 그러니까 욕이라서 예. 예, 빨리 들어가라고 정신이 있는 거냐고 막 그런 식으로 이거 하셨잖아요. 이 단어가 킬링 포인트인데. 그니까요. 그래서 약간 저희는 예. 성과주의의 중심에 너무 있었다. 잘하는 애들은 그냥 보내주고 오 이러면서 예. 걔네는 이제 잡아서 다른 자기 감독님한테 인계하거나 그런 경우가 예. 많았죠.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대표팀 들어와서 약간 뭐 그런 분위기는 뭔가 예방 접종 맞고 온 느낌? 음, 놀라긴 아, 했지만. 뭐, 예, 그렇죠. 예. 그런 좀 재밌는 일이 있었던 것 음, 같아요.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 뭐 파벌이 없을 수는 없지만 사람 사는 곳에 정치라는 게 없을 수는 없지만 좋은 사람 싫은 사람 나뉘고 학연지연 혈연 다 나뉠 수 있지만 최대한 공정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스포츠에서는. 맞아요. 예. 최대한 공정하게 뭐 기준을 정했으면 특정인한테는 기준을 빼는 게 음, 아니라 그리고 좀 그리고 예외의 경우를 뒀으면 그 예외의 경우에서도 최대한 공정하게 모두한테 공정할 수는 없지만 예, 최대한 공정하게 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적도록 하는 게 저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스포츠는 특히나 축구나 단체 종목은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의 포지션을 뭔가 홍보를 해야 되기 맞아요. 때문에 예, 대회를 뛰기 위해서 막 더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희처럼 기록으로 평가가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사실은 객관적인 게 조금 많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잘하는 사람들이 그 정말로 이제 평가를 잘 받고, 뭐, 음. 그렇게 됐으면 좋을 텐데, 저희 네. 나라가 뭐 조금씩 변하겠지만,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선수들은 그래도 저희 좋은 때보다는, 곳에서 예, 훈련하는 저희 것 때보다는 같아요. 낫죠. 예, 예, 예. 오늘 이렇게 좀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네. 봤는데 또 대회가 있으신가요? 아, 당분간은 없고, 네. 일단 제가 그 저번 주 녹화 이후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휴대폰도 어, 깨져가지고 연락이 네. 하루 동안 안 됐었고, 네. 발목 인대가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번 주에 말씀해 아, 주셨잖아요. 그랬나요? 예, 발목이 터졌다고 표현을 네, 뭐 그래서 했다고. 아직 그 회복 중에 있고, 뭐 정신이 없어요, 네. 지금. 그래서, 예, 일단 어, 시합을 이제 두 번째 시합을 한 9월쯤에 나갈 것 같은데, 그 전에 음, 이제 훈련, 이제 다시 훈련 이제 스타일에서 어떻게 올리냐, 이제 지구력 기간을 좀 가져간 다음에 이제 체력 향상을 시켜드린 다음에 이제 시합을 뛰어야 되니까 음, 9월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 잘 하시고, 예, 뭐, 더워지는 시기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수영하기엔 딱 더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수영장 물은 좀 뜨거워질지언정, 그래도 음, 시원하니까 다들 수영에 더 재미를 네, 붙이시고, 더 즐기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